안녕하세요. 부자아빠 부동산 연구소 대표 약팔서입니다. 부동산 고수비급 오늘 제189강 주제는요. 요 근래에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죠. 바로 서울시에서 발표한 공공기획 민간 재개발 사업. 자, 이 공공기획 민간 재개발 사업은 과연 어떤 것이고 또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어떠한 곳이 앞으로 크게 각광을 받을 것인지 2회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간 재개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앞으로 높은 투자 가치를 잠재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잘 살펴보는 이런 관점이 필요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189강 주제 그렇습니다. 바로 서울시의 공공기획 민간 재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무료 세미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요 근래에 가장 뜨거운 바로 이슈인데요. 여기는 공공이 있고 또 뭐가 있죠? 민간. 공공 안에서도 또 두 가지로 나뉘게 되죠. 공공 재개발과 이사 대책에 의한 공공 복합 재개발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게 조금 차이가 나고 민간 재개발과는 확연한 차이가 나지요. 이랬을 때 이 재개발 그냥 많이 들었어. 재개발 재건축은. 그런데 이 재개발이 세분화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이 세분화된 것을 명확히 알고 투자해야만 혹시나 모를 이런 실수를 통해서 상당히 난감해지는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있거든요. 재개발 제대로 알고 투자해야 더 높은 투자의 성공을 가져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가로주택 정비사업, 요 가로주택 정비사업 들어봤는데 도대체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재개발의 차이는 무엇이고, 그리고 각자의 투자 성향과 투자 자금 그리고 투자 기간에 따라서 어떠한 지역에 어떠한 것을 투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세분화돼서 살펴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역세권 개발이 요즘 있습니다. 역세권 개발이 각광을 받고 있죠. 이 역세권 개발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의 방식이 있어요. 그냥 역세권 개발하면 하나의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역세권 개발, 자, 가로주택 정비사업, 그리고 공공민간을 포함한 재개발, 이 세 가지는 제가 요 근래에 크게 관심을 받는 이런 사안 이전에 이미 작년 여름부터 꾸준하게 강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남들보다 최소한 1년 가까이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앞서 나가는 이런 수준 높은 그 강의를 통해서 콕콕 그 정확한 포인트를 짚어나갈 수 있습니다. 재개발 가로주택 정비사업, 이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언제 그럼 하느냐? 매주 언제예요? 수요일, 시간은 오후 2시가 되겠어요. 장소는 그럼 어디지? 전철 9호선 신논현역 3번 출구를 나오시게 되면은 약 200m 지점에 거평타운이 있는데 거기 2층이 되겠습니다. 거평타운 몇 층이에요? 2층. 022638에 3956번, 022638에 3956번으로 사전 예약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아무래도 세미나 참석 인원을 제한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미나만 있느냐? 끝난 다음에 1:1 개별 상담까지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개별 상담은 당일 사정에 의해서 다른 날로 수년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개별 상담을 통해서 부동산에 대한 폭넓은 고민 해결뿐만이 아니고 높은 수준의 성공 투자를 확인하실 수 있다. 저희 멤버들이요, 경매, 공매, 또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토지, 상가, 빌딩, 정말 다양한 전문가들로 포진되어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눈높이에 맞는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 꼭 알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시 공공기획 민간 재개발 사업이란 과연
공공기획, 민간 재개발. 재개발은 지금까지 많이 들어봤는데 이 공공이 무엇이고 또 민간은 무엇인가? 여긴 또 공공재개발이 있잖아요. 공공재개발이 있고 민간 재개발이 있다고 하면은 이것이 과연 무엇이지? 무엇이지? 우리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알고 투자하는 것과 모르고 투자하는 것은 전혀 결과물이 달라지는 경우가 아주 많지요. 그렇다면은 우리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에서는요, 바로 지난 9월 23일이었죠. 9월 23일, 바로 9월 23일에 추석이 끝나자마자 바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어요? 6대 규제 완화책을 적용한 민간 재개발 후보지를 이제 첫 번째로 공모를 한다. 6대 규제 완화가 뭐예요? 주거정비 지수제를 폐지하는 것이에요. 이 주거정비 지수제를 폐지하겠다고 지난 6월에 새로 서울시장에 당선되신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발표했죠. 이 주거정비 지수제에 의해서 사실 재개발 재건축 자체가 원천 봉쇄되다시피 했었는데 바로 이 주거정비 지수제는 전임 서울시장이 이제 주거정비 지수제를 만드셨죠. 그런데 새로운 서울시장께서 주거정비 지수제 어떻게 했어요? 폐지했습니다. 폐지해서 이제 새로운 공급책을 마련하겠다. 그래서 바로 후보지 공모를 진행하는데 그것은 언제까지예요? 9월 23일부터 10월 29일까지 각 자치구로 신청해요. 자치구면 어디예요? 각 구청에 주거정비과로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자치구의 사전 검토와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12월 중 25개 내외로 선정을 해서 1차로 신속통합 기획으로 해서 발표를 하겠다. 자, 12월 중에 25개 내외는 무슨 뜻이에요? 각 자치구별로 하나 정도로 선정하겠다는 것이죠. 각 자치구별로 하나씩 선정을 하겠다. 단 요건은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의 뭐예요?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요한 거 포함이 됐죠. 바로 도시재생지역도 포함을 하겠다. 서울에 2030 도시 생활권 계획이나 아니면 도시재생 시범지역들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근거해서 도시재생지역 같은 경우도 이제는 민간 재개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풀어주겠다. 그래서 이 법적 요건인 노후도 등을 정량적 평가 중심으로 자치구 여건 구별 안배 등을 종합적으로 정량적으로 평가를 하겠다. 정량적으로 이것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그렇습니다. 주택 공급 활성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결국은 공급이에요. 공급 대책이죠. 이 공급 대책인데 이건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 완화 방안이 바로 이것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는 새로운 민간 재개발 방식을 확립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서울시 활성화 추진을 위한 이행 준비가 이제 제도 개선이 마무리가 되었지요.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23일부터 10월 29일까지 약 한 달 일주일, 약 5주간 이제 37일간 이제 공모를 하겠다. 공모. 그래서 12월 중에 25개 내외의 최종 후보지를 발표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6대 방안의 정비구역 지정의 진입장벽으로 가장 진입장벽이 무엇이었어요? 주거정비 지수제예요. 주거정비. 이 6대 방안 중에서도 주거정비 지수의 폐지가 가장 핵심입니다. 핵심이죠. 그래서 이 낙후된 지역, 재개발 기회가 없었던 낙후된 지역 또한 마찬가지로 신청 기회를 얻게 됐죠.
이런 절차를 조금 더 간소화해야 사업이 빨라지니까 주민 동의 절차 같은 경우도 3번에서 2번으로 간소화돼서 최종 선정되는 후보지는 이제 신속 통합기획, 바로 공공기획을 이제 통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사업성이 사업성이 좋아진죠. 사업성이 왜 빨라지니까 소요되는 비용이 줄어들게 되죠. 이거 상당히 막강합니다. 가장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중요한데 이것이 앞으로 사업 기간을 상당히 단축을 해주겠다는 것이죠. 이래서 이 공모제를 처음으로 도입을 했는데 이제 구역 지정 요건을 어때요? 충족하는 대상지가 이제 대거 늘어나게 돼요. 왜? 주거정비 지수제 폐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었어요? 노후도. 이 노후도는 3분의 2 이상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이 노후도가요. 주거정비 지수제 사실은 동수로 되느냐 아니면은 연면적이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를 가진다. 이것에 의해서 이 굉장한 차이를 가지게 되는데 굉장한 차이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어떻게 됐어요? 연면적 부분이 없어졌죠. 자, 이것이 삭제됐어요. 삭제. 이렇게 됨으로 해서 이 주거정비 지수제 폐지의 가장 큰 핵심 사항 중에 하나다. 재건축에도 또 있죠. 주거정비 재건축에도 있습니다. 바로 안전진단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은 재개발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요. 재개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후보지들을 선정하게 되는데 구역 안배 등을 종합적으로 보게 되겠다. 그래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지는 토지 등 소유자. 첫 번째가 요즘은 다음 장에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법령조례상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맞고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30% 이상 희망하는 지역으로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 자, 재개발 구역 지정을 위한 법정 요건은 필수 항목과 선택 항목을 이제 충족을 해야 되는데 이 중 한 개 이상을 충족하면 돼요. 충족하게 됩니다. 어떤 거예요? 선택 항목 중에서도 1개 이상 충족을 해야 되죠. 다만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지역에는 어떻게 해요?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자, 이걸 좀 더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공공재개발 이 후보지 공모에서 제외되었던 도시재생지역 등 이 서울시 정책상 이제 보전이 필요한 이런 지역 같은 경우도 이번에 어때요? 포함을 시켰다. 그건 무슨 소리예요?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서 제외됐던 어떤 지역들이에요? 바로 도시재생지역과 또 보존이 필요한 이런 지역들,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포함을 시켜서 그래서 노후화 슬럼화되고 기반 시설이 너무 열악한 이런 주거지들이 이제는 재개발 사업으로 실제로 주거환경 개선, 바로 재개발이 가능해졌습니다. 가능해졌다. 다만 이들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대신 국토부나 문화재청과 이제 사전 협의를 반드시 거친 후에 이제 그 협의 결과를 반영해서 결정하게 된다. 특히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도시 재생 지역이 포함되었다고 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바로 이거에 근거해서 도시 재생 지역들이 포함이 됐고 또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런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이 이제 포함이 되어서 요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동의율이 몇 %예요? 50% 이상이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지원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뿐만이 아니죠. 바로 주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모 제외 대상도 마련을 했는데 이건 무슨 소리예요?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반대하는 구역은 어떻게 해요? 안 하겠다. 또 첫 번째, 두 번째, 전용 주거지역도 안 하겠다. 전용 주거지역도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리고 공공재개발. 자, 세 번째는 공공재개발 지역과 네 번째 이사대책 3080 플러스에 따른 후보지로 선정된 곳 또한 마찬가지로 상충방지 원칙에서 제외되는 곳이 몇 곳이에요? 네 곳이 있죠. 네 곳이 뭐예요? 자, 이 제외 대상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외 대상을 살펴보죠. 제외 대상은 공공재개발 및 이사대책 후보지. 공공재개발 및 이사대책 후보지. 두 번째,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 반대구역. 반대예요. 찬성이 아니고 30% 이상 반대구역. 자, 또 네 번째, 전용주거지역. 첫 번째는 공공재개발, 두 번째 이사대책 등 요 부분, 세 번째는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의 반대, 네 번째는 전용주거지역. 이렇게 네 가지가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 재개발, 이번에 민간 재개발 구역의 제외가 되겠다. 자, 그렇다면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절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차는 먼저 공모 신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공모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토지 등 소유자의 몇 퍼센트 이상? 30% 이상의 뭐예요? 찬성을 가지고 공모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이때는 바로 10월 다음 달 10월 29일까지. 그러면 자치구에서 사전 검토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후보지 추천을 이제 구청에서는 시사업지로 후보지 추천을 하게 됩니다. 후보지 추천은 그러면 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되죠. 시는 위원회 상정해서 선정위원회에서 12월에 발표를 하게 되는 겁니다. 12월에 선정위원회에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자치구의 사전 검토가 이제 필요하죠. 구역별 평가, 이 구역별 평가 내용에 따라서 해당 구역의 정비 요건 충족 여부를 이제 해야 돼요. 이 적정성의 적정성과 정량적 평가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 정비구역 지정 요건은 노후도 그리고 면적 이것을 다 충족을 해야 되죠. 여기에 주민 동의 30% 이상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후도는 어떻게 돼요? 3분의 2 이상이에요. 면적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겠죠. 이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노후도 3분의 2 이상이 충족이 돼줘야 됩니다. 기본적으로요.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다시 또 선택적 항목이 또 있지요. 자, 이렇게 될 때 이 돼서 서울시는 이제는 각 자치구별로 어디에요? 4곳 이내로 추천을 해요. 4곳 이내로. 이렇게 되면 서울시 전체에서 몇 곳이 되겠어요? 서울시 전체로 보면은 서울시 전체가 25개 자치구니까 100곳이 이제 되겠죠. 100곳이 되겠습니다. 4곳 이내로. 구역별 평가는 기본검토사, 정량적 평가, 기타 구역정보, 자치구 종합의견으로 구성되고 정량적 평가는 이 여러 가지의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고 나서 이 노후 동수, 동이에요. 노후 동수. 그리고 노후 연면적, 이게 이제 점수가 높고 노후 연면적이 점수가 낮아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과소필지, 도로 접도율, 호수밀도 이렇게 돼서 100점이에요. 100점. 노후 동수 왜 그러냐면요. 실제로 노후도는 충족이 돼서 재개발 구역 같은 데는 오래된 단독주택들이 타닥타닥 붙어 있잖아요. 이 오래된 단독주택들은 연면적으로 치면은 실제 면적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연면적으로 만약에 노후도 연면적을 치게 되면 어떠냐? 빌라 한 동 신축만 들어가도 연면적이 확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 노후도가 돼야 안 돼요? 신축이니까 안 되잖아요. 이 부분이 바로 결정적으로 재개발 사업을 지연시키고 할 수 없는 원천적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상당히 걸림돌이 되었었는데 이제 이 노후동수 왜 그러냐면 재개발이 어려우니까 당연히 새로운 신축 주택에 대한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새로운 주택들, 단독주택을 새로 한다든가 다가구 주택을 새로 짓는다든가 다세대 주택을 새로 짓든가 아니면 다중주택을 짓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계속 신축이 늘어나게 되니까 이 신축의 연면적은 법정 요건, 법정 용적률을 다 찾아먹으니까 아무래도 연면적이 크게 증대되고 증대되는 만큼 노후도는 충족이 되지 않을 수밖에 없죠. 이 부분이 상당 부분 걸림돌로 작용을 했었다. 자, 정량적 평가에서 기본 점수를 아까 100점이라고 그랬죠. 기본 점수는 100점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40점이 뭐예요? 노후도에서 동수로 치는 거. 그다음에 연면적, 도로 접도율, 그리고 호수 밀도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돼서 15점씩 됐었죠. 이렇게 되면서 종합 100점인데 여기서 감점과 가점을 넣어줘요. 감점은 주문 반대가 많다. 사용 비용이 보조가 된다든가 구역 면적이 실제로 너무 과소한다든가 과대하다든가. 근데 가점은 신축이 얼마나 되느냐, 신축 현황이 재해 위험 지역이냐 아니냐, 주차난 심각 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가점이 된다. 이 부분이 바로 이런 것이죠. 그래서 감점과 가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행이 된다. 시선정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이제 되는 거죠. 왜? 전부 자치구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올라오게 되면은 시선정위원회에서 어떻게 해요?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최종 결정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바로 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노후도 등 물리적 여건 그리고 정량적 평가 점수와 자치구 여건 그리고 구역의 정책적 여건, 구역 안배 자치 주택가격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떻게 해요? 최종 후보지를 선정한다. 바로 이것이죠. 이렇게 될 때 이러한 자치구 여건들이 상당 부분 여러 가지 이제 바로 이런 1, 2, 3, 4 바로 그리고 구역의 정책적 여건, 자치구 여건의 구역의 정책적 여건이 입지 특성, 구역 특성, 정책 특성들을 고려해서 이제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하게 되는데요. 자, 서울시는 연간 이 재개발 후보지가 선정이 되면은 1차 공공재개발 공모에 이어서 2차 공공재개발 공모를 먼저 이제 민간 재개발에 대한 공모지를 선정하기 약 20곳 내외로 하겠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작년 1차 공공재개발 바로 작년 9월 달 발표된 공공재개발 1차 이어서 2차 공공재개발 공모를 이제 추진하겠다는 것이죠. 어떻게 됐어요? 1차에서 몇 곳이에요? 24곳이 지정이 되었죠. 1차 8곳과 16곳에서 24곳이 1차 24곳이 지정이 되었는데 2차 공모를 진행해서 이제 선정해서 탈락한 경우는 공공재개발로 이제 할 수 있다. 단 중복 신청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지켜봐요. 그리고 투기 방지 대책을 동시에 이제 진행을 해서 이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려하고 있다. 그래서 후보지 선정 전과 선정 후를 살펴서 투기 방지에 대한 대책까지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인데요. 다음 주에는 이 공공기획 민간 재개발에 대한 지역 정보들을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료 세미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재개발 가로주택 정비사업 역세권 개발. 언제예요? 매주 수요일. 시간은 오후 2시. 전철 9호선 신논현역 3번 출구 200m 지점입니다. 전화 02-2638-3956, 02-2638-3956 전화 사전 예약 필수라는 점 강조드리고요. 끝난 다음에 1:1 개별 상담을 통해서 눈높이에 맞는 부동산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공공기획 민간 재개발을 첫 시간에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후보지로 등장하는 그런 지역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성공 투자를 하도록 제가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주목해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